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 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의 내용은 PLC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회 대비 전기기능장 PLC 예상 문제 한번 알아보는데, 오늘은 이제 7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차트 1번에 대한 패턴 7, 그리고 2번에 대한 패턴 7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내용 구성 여기 있고, 소스 파일은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의 내용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보시면 타입 차트 1번이고요. 항상 저희는 입출력도 먼저 봐야 되겠죠. 입력과 출력 구성, 셀렉터 3개, 푸시 버튼 3개, 램프 5개, 일반적인 구성이죠. 그리고 타임 차트 1번이니까 요구사항에 따라서 1번 SSA ON이고, 그 SSB가 OFF일 때 아래 동작을 하는데, 보니까 A 패턴, B 패턴, 그래서 패턴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동작 버튼 찾아야겠죠. 2번 보면은 푸시 버튼 PBA 누르면, 여기 보면 누를 때죠. 라이징 엣지일 때 동작이 A 패턴 하고요. 보면은 PB죠. 눌렀다 뗄 때 폴링 엣지입니다. 네거티브 접점일 때 지금 B 패턴 동작을 한다. 그리고 각 패턴별 선입력 상호 인터록 관계이다. 즉 A 패턴 동작 중일 때는 B 패턴 동작할 수 없다. 뭐 그런 구성이 되겠네요. 중지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3번, 4번 A 패턴 동작 중일 때 푸시 버튼 PBC. 자, PBC 입력이 누를 때죠. 입력이 라이징 엣지일 때 중지가 되고, B 패턴, 즉 4번이 B 패턴 동작 중일 때는 PBC가 눌렀다 뗄 때입니다. 폴링 엣지예요. 폴링 엣지니까 네거티브 접점이죠. 그래서 이제 A 패턴의 중지는 PBC 누를 때, 그리고 B 패턴의 중지는 눌렀다 뗄 때 B 패턴이 중지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은 타임 차트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 구성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A 패턴일 경우에는 동작 버튼이 PBA인데, 지금 PLA부터 PLE까지 순차적으로 1초 온 오프를 하고 내려오죠. 이렇게 방향이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처음에는 PLA죠. PL부터 PLE까지 단계별로 점등과 소등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 부분 반복을 하는 구성이죠. 근데 PLA가 아니라 PLB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PLA부터 시작하다가 다음 반복 주기에서는 PLA는 빼고 PLB부터 1초 간격 온오프, 그리고 그 다음 여기죠. 그 다음에서는 이제 PLA, PLB도 안 하고 PLC부터 바로 동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PLD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금 현재 2초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쪼개면 1초, 1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1초 온오프 한 거고, 마지막 PLE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 점등하고 소등하며 자동으로 끝나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끝나네요. 그렇죠. 더 이상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PLA 눌러서 동작하다가 PBC 누를 때 그 패턴 동작이 중지가 된다라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 패턴에 대한 타임 차트 해석이 되겠고, B 패턴에서는 PB죠. 누르다 뗄 때, 네거티브죠. 네거티브일 때, 폴링 엣지일 때 순서가 반대죠. A 패턴에서는 PLA부터 했는데, B 패턴에서는 PLE부터 해서 PLA 방향으로 온오프를 1초 간격으로 점등 소등하다가, 다시 PLA가 끝나고 PLE는 안 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PLD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이제 두 번 안 하고 PLC부터 점등을 1초 온오프 하고, 그리고 나서 B죠. B가 이제 요거 이제 안 하죠. 안 하고 하고, 요것도 지금 2초잖아요. 요것도 쪼개면 1초가 되죠. 그러면 뭐 아까 A 패턴하고 B 패턴 사실 방향만 다르지 내용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니까 더 이상 램프가 점등하지 않네요. 그렇죠? 멈춰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PB를 다시 눌렀다 떼면 또 동작을 하는데, 이때 중지 버튼은 PBC고 PBC의 네거티브 접점에 의해서 중지가 된다. 예, 그런 구성이 A 패턴, B 패턴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간단해 보이죠?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A 패턴 풀면 B 패턴은 금방 풀리죠. 예, 출력 부분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패턴에서 자, 처음에는 PLA부터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타이머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걸 T0라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타이머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물론 만약에 타이머를 여러 개 써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OT0, OT1, 요거죠. T2, 그리고 이쪽에 T3, 그 1출사 필요하죠. T4. 예, 그럼 5개의 타이머가 있으면 이 구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5개죠. 예, 그래서 뭐 T4를 사용했으니까 T5겠네요. T5, T6, T7, 요거죠. T8, 그리고 마지막 하나, T9 해서 5개씩 타이머에서 10개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타이머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나씩 까이잖아. 그렇죠? 이건 5개죠? 근데 어차피 만약에 T0를 기준으로 둔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게 5초잖아요.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맞네. 맞죠? 그러면 이제 타이머 5초. 처음에 우리가 뭐 TON, 뭐 T0라고 명령하고 50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램프 PLA부터 PLE까지 점등을 하겠죠. 하다가 마지막에 타이머가 들어오는 순간이 있죠. 이게 뭡니까? 예, 뭐 T0고 T0. 일단 뭐 에이저블 써도 되고 포지티브 펄스 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뭘 한다? 카운터를 하시면 되고, 저는 사실 카운터로 하지 않았고 어차피 이 값이 있죠. 즉 타이머의 요 값,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죠. 타이머의 현재 값을 10씩 증가시켜 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D맵으로 하나 사용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얘는 0이겠죠. 디제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브 써도 되죠. 무브 써도 되고, 아니면 무브 써도 되죠. 아니면 애드 사용해서 무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지워서 해볼게요. 정리하면 TON T0 50인데, 아무튼 뭐가 이제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구성해서 어떤 거 요거 이제 포지티브 T0가 딱 들어왔을 때, 즉 이 5초라는 시간이 끝날 때죠. 그때 딱 펄스 들어와서 add 하셔야 되죠. add 해서 D0에다 10 더하기 D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뜻은 그거잖아요. D0라는 값에다가 D0 플러스 10 해서 이 값을 다시 넣어라. 처음에 D0는 값은 0이잖아요. 그렇죠? 0이죠? 근데 요때 이제 요 주기 끝날 때 어떻게 되죠? 10을 더하죠. D0에. 그럼 이제 현재 D0 값은 10이 돼요. 10이 되고 요거를 어떻게 한다? move 어디다가 타이머. 그래서 T0죠. 그럼 D0 값을 T0에 넣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거 안 하죠. 타이머부터 쭉 하다가 타이머가
5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초 되면 이제 10되죠. 10되고 나서 다시 타이머 값을 10을 처음에 0이었다가 이제 한 바퀴 돌면 10이 되죠. 10이 되면 요 범위가 0에서 10.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PLA가 아마 구성이 조건절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크다, 크나 같다, T0가 0보다 크고 같고, 그리고 작다, T0가 10보다 작다. 요게 PLA, 그 다음 PLB가 크나 같다, T0, 10, 그리고 작다, T0가 20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PLB랑 연결되는데, 그러면 현재 10이니까 사실 요거는 안 하게 되죠. 요 부분만 있으면 이제 한 주기마다 끝날 때마다 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마지막 50이 됐을 때 아마 40이겠죠. 40, 50 되고 나서 이제 타이머를 멈춰야 돼요. 예, 멈춰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연결하면 되겠죠. 조건을 써가지고 이 값이 40일 때, 40이 될 때 이제 50이 되겠죠. 여기서 50 되면은 사실 T0 50 동작은 하지 않아요. T0가 50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해서 같다. 뭐가 T0하고 D0가 같으면 우리가 뭐 접점 하나 주면 되겠죠. 뭐 M100이다. 뭐 코일 하나 주고 이 코일에 의해서 타이머, 여기 타이머가 아니라 여기 PBA죠. 여기 자규지 해제를 해버리면 타이머에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예, 사실 뭐 좀 생각을 해보면 타이머 5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타이머 하나를 사용해서 내용을 구성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쵸? 그 내용에서 이제 접점만 네거티브 접점으로 바꿔주고, 이게 이제 T0면 그대로 복사해서 타이머 T1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뭐 이걸 뭐 TON 사용하고 그럼 TOF 사용한다 그럴 필요 없고, 둘 다 TON 온딜러 타이머 명령을 사용해서, 예, 아까 마지막 보여드렸죠. 뭐 포지티브 하나 T0든 T1이든 들어왔을 때 add 해서 메모리 D0, 10 D0, 그리고 무브죠. 무브. 그래서 이제 D0죠. D0를 T0에 넣고, 그리고 하나 조건 걸어서 T0하고 D0 같으면 뭐 자규지 끊어줄 거, 뭐 M99다 하면 여기다가 M99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얘기죠. PBA 접점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M0 자규지 걸어줄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B접 딱 걸어서 M99 넣으시면, 예, 이 동작 다 끝나면 얘에 의해서 끊어지겠죠. 예, 그 내용이고, 그 복사 떠서 비패턴 구성하되 출력 부분만 바꿔주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중지 버튼 있죠. PBC 요거하고 요 부분 다르죠. 뭐 네거티브니까 네거티브 맞춰가지고 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부분 말고도 뭐 카운터 사용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이머 5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래도 좀 속도 있게 작업을 하시려면 이 부분도 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타임 차트 1번 구성이고, 우리가 이제 도시 타임 차트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 2번에 7번 패턴이죠. 패턴 7. 자, 이 구성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뭐 요건 마찬가지겠죠. 입출력도는 똑같고, 똑같죠.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2번, 물론 요구 사항에 1번에 있지만 얘가 오프, 얘가 온일 때 동작하는 구성이고, 자,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구성인데, 우선 보면 푸시 버튼 PBA 요거죠. 요거 누른 횟수를 N이라고 하고, PB 누른 횟수를 M이라고 합니다. 자, N과 M은 다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N하고 M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최대값이 얼마예요? 맥스 값이 5랍니다. 예, 5, 5고.
자, 요거 이제 잘 구성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 점등하는 구성 설명이 3번에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볼까요? 자, 요게 이제 n이잖아요. 요게 m이고요. m이고. 예, 그러면 n은 자, n 볼까요? n이 1, 즉 n과 m이 1일 때는 PLA가 1초 온오프를 한대요. 그리고 n이 2고 m이 3이면 PLC는 2초 온오프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n은 초를 말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m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기준으로 m이 1이면 얘는 이제 PLA 점등하라는 얘기고 2면 PLB겠죠. PLB. 자, 그러면 5면 맥스가 5니까 PLB면 PLE가 될 겁니다. 그 m은 위치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PLA는 n이죠. n은 뭐다? 그 반복하는 초의 길이. 예, 초의 길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PLA가 한 번이죠. 1이죠. 그리고 얘도 1이죠. 그러니까 이제 PBB가 M인데 위치르니까 당연히 이 PB에 의해서 위치 PLA가 잡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N도 1이니까 1초 온오프 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동작 버튼 PBC 눌렀다 뗄 때네요. 요거 네거티브죠.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을 1초 온오프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다가 보시면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라기보다 좀 주의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의사항인데, 지금 얘가 지금 반복을 하죠. 반복하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PBA가 들어왔어요. 그럼 2잖아. 그럼 얘는 처음엔 1이었다가 2가 되잖아요. 근데 1초 온오프 하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4번이에요. 푸시 버튼 PBC 눌러뗄 때마다 NM 값의 램프 정보는 갱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PBC 눌렀다 떼고 이제 1초 온오프를 PLA가 점등을 하는데 지금 PBC를 다시 누른 게 아니죠. 그럼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이라는 값이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예,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PBC 동작 버튼 눌렀다 뗄 때 그때 2초 온오프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뒤에도 설명 있죠. 단 NM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때는 뭐 PBC 누르다 떼도 뭐 상관없죠. 변한다. 예. 즉 앞서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n이 1이었죠. m은 1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얘가 2로 바뀌었죠. 예, 그 전에 이제 또 PBC 눌러서 동작하는 거고, 자, 요 바뀐 값을 다시 PBC가 누를 때 그 시점에서 이 정보를 갱신을 하겠죠. 그럼 갱신하니까 2초 온오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복 동작 하는데 PB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1이었고 이제 다시 2가 되니까 PLB, 그쵸? PLB죠. PLB가 위치가 선정이 되고, 근데 바로 적용하지 않고 PBC 눌렀다 뗄 때 다시 이때 갱신이 돼서 2초, 즉 PLB가 2초 온오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들어왔죠. 그러면 33이죠. 33이니까 위치도 3이니까 PLC 들어오고 길이도 3초 온오프가 반복됩니다. 중간에 또 PB 들어왔어. 위치가 바뀌었죠. 자, 초는 뭐 초와 상관없죠. 일단은 n과 m 값이 서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해야지 그때 PBC 누르다 뗄 때 동작 구성이 갱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다시 PBC 누르다 떼니까 이제 위치가 PLD로 바뀌었죠. 3초 온오프 하다가 이제 하나씩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위치는 5가 되고, 그래서 이제 PLE 그리고 길이는 4초 온오프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SSC 들어오면, 예, 입력 들어오면 중지가 되고, 그게 5번인가? 그렇죠? 동작 중지 및 초기화를 한다는 구성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PBA 요거는 이제 초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PB, B는 요게 이제 위치죠. 위치. 요게 이제 N으로 되어 있고, 요건 M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PBC, 물론 네거티브 접점이 있죠. 네거티브 접점인데 이때마다 뭐 한다? 갱신한다. 즉 업데이트한다. 현재 정보. 그래서 이제 둘 다 변하지 않는다면은 갱신해본다 의미가 없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갱신을 해주고, 각각의 값은 최대값 5를 넘지 않는다. 5까지다. 그 내용 구성 맞춰서 레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거 사실 뭐 PLA, PAB 입력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뭐 여러분들 CTU를 사용하시든 INC를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갱신한 시점에서, 즉 PVC 눌렀다 뗄 때 이 값들이 바뀌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어차피 위치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D0, D1이라고 한다면 위치 정하는 건 쉽죠. 위치는 뭐 예를 들어서 같다, D0가 0이면 0이 아니죠, 1이어야 되죠. 왜냐면 0보다 커야 되니까. 1이면 이게 이제 PLA잖아요, 그쵸? 그리고 쭉 따라와서 D0가 오면 이게 참 이게 D0죠. 여기 D1으로 한다면 여기 D1이 들어가 있죠. 위치 값이니까. 이게 이제 PLE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는 고 맞춰가지고 온오프 할 수 있도록 타이머 걸어주고, 타이머에 예를 들면 TON, T0 요 시간값이 있죠. 이 시간값을 어떻게 지금 시간값이 D0니까 이 D0 계산한 값이 있죠. 그럼 D0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죠. MUL D0 온오프잖아. 온오프니까 2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이제 요거 한 사이클이니까 한 사이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값이니 모르는데 1이 들어오면 20에서 어떻게 되죠? 다시 MUL 20에서 뭐 D3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D3 값은 이제 1이면 20, 2면 60이 되겠죠. 2면 40이죠. 40이 되겠죠. 이게 이제 40이고, 요 20이고, 그렇죠? 주기가 얘는 뭐 60이죠. 예. 그러니까 요 곱하기 연산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요거 여기다가 D3를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위치 선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련도 전기능장 기출문제 보셨다면, 유사성 있는 거 푸셨다면 아마 이것도 작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요거 갱신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중간에 들어왔다고 바로 여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요런 것도 조심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네요. 그렇죠? SSC는 들어올 때고, 그렇죠? 이 부분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 차트 1번하고 2번, 패턴 7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영상 아래 댓글 또는 뭐 카페에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각각 제가 이제 XG5000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 리카 시뮬레이터에서 동작했던 구성도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 각각의 1번, 2번 소스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12시 됐네요. 늦은 밤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구나. 주말 잘 보내시고, 타임차트 패턴 7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 정도 문제는 조금 현재 전기기능장 시험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
40분, 50분 안에 충분히 차근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뭐 제가 이제 또 일요일날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 보시겠지만 그때도 한번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